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는 아웃사이더였고 최고령이면서 억만장자 대통령이 됐다는 그 진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미국의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하나 아주 큰 트럼프가 있는가 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트럼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맞았던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도 잠시 후에 점검해봅니다. 먼저 그동안 있었던 출마 선언부터 당선까지 장면을 영상으로 보고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I'm using my own money. I'm not using the lobbyists. I'm not using donors. I don't care. I'm really rich. Those people, I don't know those people. I have a feeling how they came. They were all totally, it was all fiction. It was lies and it was fiction. Nobody has more respect. Because you'd be in jail. 네, 이제 45대 대통령이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한두 시간쯤 전쯤에 실제로 국민들 앞에 카메라 앞에 나타나서 연설을 했었죠. 김태현 변호사. 예. 예상 못하셨죠? 못했죠. 뭐 혹시 뭐 워낙 그 밑바닥 민심이 숨어있는 어떤 백인 그 남성들의 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뭐 조금 아주 작은 가능성을 생각을 했지만 저도 뭐 일부 뭐 대부분 언론과 마찬가지로 힐러리의 당선을 예상을 했습니다. 뭐 충격적인 결과였죠. 네, 실제로 신동진 기자, 이제 지역별로 좀 미국의 선거 결과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개표 결과를 보면 클린턴은 그 민주당 텃밭 지역만 지켰고 당선된 트럼프는 그 텃밭 지역 이외에도 경합 지역을 다수 차지하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네. 오늘 개표 초반에는 트럼프가 그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켄터키와 인디애나에서 그 표를 선거인단을 확정 지으면서 기세 등등하게 나아가다가 중간에 그 힐러리가 또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를 다시 접수하면서 그 한때 그 클린턴이 잠깐 승기를 잡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 경합지로 유력했던 그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등의 대부분의 지역을 트럼프가 가져가면서 이번 승기가 트럼프 쪽으로 쏠리게 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왜 힐러리가 졌냐? 이겨야 할 곳에서 졌기 때문이잖아요. 조정훈 박사님 오셨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중요한 격전지라고 꼽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주로 보니까 이 플로리다 빼놓고 뉴햄프셔 빼놓고 세 군데는 다 이 지역에 몰려있네요. 여기가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바니아 이 벨트가 전통적인 공업 벨트였죠. 네, 하지만 그 벨트를 지금은 녹슨 공업지대, 러스트 벨트라고 부릅니다. 네. 이 러스트 벨트에서 트럼프가 선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인 한 방은 플로리다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러스트 벨트라는 게 이제 녹슨 곳, 정말 1960년대, 70년대 미국의 공장 생산의 중심부였던 그곳이 이제 경쟁력을 잃고 중국에 모든 걸 넘겨준 다음에 실직자들이 대량 생산된 곳이잖아요. 김태현 변호사.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 이 바뀐 이 지역의 민심, 과거의 민주당 지지층이 전부 다 트럼프 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 러스트벨트의 이제 백인 노동자들, 그 직장을 잃는 전통적인 이제 공업에 공장을 다니던 그런 노동자들 많이 사는 곳 아니겠습니까? 트럼프의 아주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한 거죠. 야, 너희들 직장 잃었지? 왜 이러는지 아냐? 니네 중국이랑 자유무역해가지고 중국 물건이 많이 들어오니까 미국 공장의 문을 닫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직장 잃은 거 아니야. 나 찍으면 중국과의 그런 어떤 무역의 그 차별을 둬서 우리 공장 살아날 수 있다. 아주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로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에게 몰표를 던진 것이고 결국 그 러스트벨트를 장악함으로써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민주당만 찍었던 펜실베니아가 드디어 돌아섰습니다. 이 지역의 공장 일자리 다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하정대 국장, 이번엔 플로리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왜 그런 겁니까? 예상하고 많이 달랐네요. 사실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미국의 전체 정치 지형을 보면요. 되게 대도시,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민주당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 중서부 지역, 지금 이제 빨간 곳으로 쭉 나오게 되는 게 이제 트럼프의 지지 지역인데 중서부 지역은 백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플로리다는 전체적으로 경합지 중에서 아주 핵심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경합지가 1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선거인 단수가 29명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민주당으로 갔다가 공화당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서로 지지가 왔다 갔다 했던 곳인데요. 지금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주 미세한 차이로 0.9%포인트 차이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저기에서 바로 이번에 클린턴이 트럼프한테 패배함으로써 결정적으로 패배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자, 조정우 박사님 어떻습니까? 좀 총론적으로요. 왜 트럼프가 이기고 힐러리가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선거는 특이하게도 네. 양당 모두 열광하는 지지자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네. 열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이번 선거는 결국은 한 가지 문제로 귀착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문제는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집 밖에서 투표소로 끌어내서 네. 투표를 하게 할 수 있느냐. 만약 이 결과가 선거가 이런 집 밖에서 투표가 아니라 모바일 폰으로, 핸드폰으로 그리고 뭐 게임기로 하는 투표였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열성적으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발 투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힐러리의 패배 이유를 좀 먼저 꼽자면 과거하고 비교해보면 흑인 지지율도 오바마만 못했고 20대라는 젊은 층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데 예전만 못했군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유색인종이 클린턴을 많이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유색인종 중에서도 대부분 미리 미국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직장을 잡고 있는 유색인종들은 백인하고 똑같이 트럼프를 지지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 즉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내심으로만 지지하고 밖으로 얘기하면은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 투표장에서는 투표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전체적으로 미국 전체, 그게 공화당이 됐던 아니면은 민주당이 됐던 미국의 기성 정치권의 환멸을 느낀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대거 트럼프한테 투표를 했다.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기성 정치인들은 대부분 지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신이 합쳐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많은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주류 언론들은요, 나는 사설을 써가지고 특히 신문들이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하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트럼프 쪽이 없었고 힐러리 클린턴 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거운동 기간 내내 트럼프가 이런 주장을 펴왔었거든요. 그 대목, 주류 미디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Like the Washington Post or the New York Times may think of themselves as journalists, but they're actually cogs. That's the Clinton machine. 그런데요, 이제 조정훈 박사님, 이제 그러니까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 관련해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외교 정책도 아는 것이 없고 경제 정책 얘기하는데 앞뒤 안 맞는 얘기도 많고 그런 지적은 마땅히 해야 되지만 그걸 트럼프가 역이용한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100대 언론사 중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언론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는 언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덧붙이면 제가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선출되었을 때 워싱턴 소위 K-스트리트에 가서 로비스트들과 띵크탱크 학자들 많이 만났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도대체 설명을 할 수가 없고 한 가지만 확실하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뭘 읽지 못하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트럼프 이제 선거 유세 장면 보면 일부 유권자들이 보이지만 보통 힐러리 클린턴이건 도널드 트럼프건 주변 특히 뒤쪽에 있는 청중 몇 명들만 보이거나 지금처럼 한 사람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중 수가 압도적으로 자신이 많다고 생각한 트럼프가 언짢아서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방송사 카메라맨을 괴롭혔네요. 그 장면도 저희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Look at the guy in the middle. Why aren't you turning that camera? Why aren't you turning the camera? Terrible. It's so terrible. Look at him. He doesn't turn the camera. She watches on television. She always says, like she'll say tonight, I'll get home. Like 1 o'clock in the morning. She'll say, darling, did you have many people there? I say, what? That guy right there has not moved that camera. It's disgusting. 자, 하정대 국장. 이제 저 장면인데, 이제 힐러리 클린턴, 그러니까 청중 동원 역량에서 결국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긴 한 겁니다만, 도널드 트럼프가 많이 앞섰던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맨이 계속적으로 연설하는 트럼프만 비춰주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군중이 와 있는지를 전혀 자기의
부인까지도 네. 그 현장에 없었다면 몰라가지고 혹시 오늘은 많이 왔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사실 트럼프로서는 기성 언론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진 기자. 이제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까지는 알고 있고 사실 잘 모릅니다. 특징적인 장면이 뭐가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네, 그 도널드 트럼프의 윗대로 올라가면은 그 독일 이민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 독일 그 아버지가 독일계 네. 이민자 2세였고요. 네. 역시 트럼프의 불을 물려준 건 바로 그 선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뉴욕 최대 부동산 개발업자의 네. 아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금수저로 태어났던 이 트럼프가 네.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네. 이게 뉴욕 군사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는 그 오냐오냐 키웠던 트럼프의 좀 버릇을 고쳐주려고 군사학교로 보냈었는데 원래 이제 중학교 때 행실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퇴학당했잖아요. 결국 그 결과 부모로서는 버릇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군사학교, 마치 군대식으로 고등학교를 유지하는 곳에 보냈던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군사학교에 갔으면서도 그 당시 베트남 전쟁에는 그 학업을 위해서 참전하지 않는 이런 기행이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 네. 자 이제 영부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최초의 이민자 출신 영부인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뭐 체코계인가요? 그 이민자 그 동구권 출신이죠. 슬로바니아. 슬로베니아입니까? 예, 슬로베니아 출신 멜라니아가 이제 영부인이 됐는데 그 멜라니아가 그 트럼프 지지 연설을 전당대회 때 그 후보지명 그 전당대회 때 하는 연설을 보면 영어가 아주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끄럽지 않고 모국어처럼 쓰는 것이 아주 매끄럽지 않은 이제 영어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이제 이민자 그 2세 출신의 영부인이 탄생을 한 거죠. 자, 근데 조정훈 박사님, 실제로 영부인이 누군가도 실제 미국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어떤가요? 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특히 여성 유권자들은 네. 어떤 영부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그분이 그 사람이 그 여인이 미국을 대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보면, 근데 영부인이 멜라니아가 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이 됐다면, 빌 클린턴이 그 자리를 갔기 때문에, 클린턴도 인기가 좀 있는 편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빌 클린턴이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이 됐을 경우에 퍼스트 레디가 아니라 퍼스트 젠틀맨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빌 클린턴 같은 경우에 그냥 평범한 남편이 아니라 8년을 재임했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최근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그러면 빌 클린턴한테 어떤 역할을 줘야 되는 거지? 예전에 영부인처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국정에 참여하게 해야 되나? 그게 아니면 빌 클린턴이 또 너무 이제 나서게 되면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됐을 경우에 좀 대통령 위상이 줄어드는 건 아니야? 뭐 이런 고민들이 미국 조야와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런 고민들이 정말 쓸데없는 고민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이제 경쟁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지지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왜 그에게 표를 던졌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그가 했던 연설 중에 특징적인 장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도널드에게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They are throwing money at her because they have total control over every single thing she does. She's their puppet, and they pull the strings. And I guarantee you, China said, we're going to order planes, but for us to do that, we want you to build a massive plant. Well, what the hell good does that do us? That means that that'll end up taking a tremendous number of jobs away from the United States. We recognize and respect the right of either country to build a physical barrier or wall on any of its borders to stop the illegal movement of people, drugs, and weapons. 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저렇게 아주 도전적으로 말하고 아예 애둘러서 점잖게 표현하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미국의 유권자들의 절반이 사랑했던 겁니까? 예, 트럼프는 미국 유권자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펜실바니아주에서 자동차 공장, GM 자동차 공장으로 기억하는데 네. 우리 GM 공장이 중국에 가서 차를 만들면 35% 관세를 때려버리겠다. 네. 펜실바니아 주민들이 그것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이민으로 골치를 썩는 남부주의 백인들에게 장벽을 만들겠다. 그것보다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그 말이 좀 상스럽고 그 말이 좀 거칠더라도 네. 유권자들, 특히 자기의 표를 찍을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먹히는 전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멕시코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그 사람들은 범죄자고 강간범이고 마약이나 수입하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도 살아남는군요. 저희는 사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그날로 후보로서 역할이 끝났을 법한데요. 좀 다릅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과격한 언어를 많이 사용했죠. 네. 어떻게 뭐 막말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뭐 욕설에 가까운 말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이 된 지금 당선 소감을 얘기할 때는 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그전에 그렇게 분열의 네. 그런 그 선동 구호를 사용했던 것과 달리 화합, 통합, 함께 갑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거 과정에서 선거 전술, 전략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미국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유색인종만 하더라도 50년 전만 하면은 미국의 유색인종의 백인이 87%고 유색인종이 흑인 빼고 흑인이 한 10여 % 되고요. 아시아나 유색인종이 다 합쳐 4%뿐이 안 됐습니다. 네. 지금은 현재 한 22% 됩니다. 앞으로 한 40년 뒤에는 38%까지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백인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더 이상 불법적으로 이민 오는 사람 이제는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특히 좀 못 사는 백인들한테는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으로 포장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막아줬으면 그런 데 대한 생각이 바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말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가급적 뭐 장애인, 다리가 불편한 분도 가급적 좀 애둘러 표현하는 것이 서로의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그걸 완전히 깬 거죠. 이제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자는 쪽으로 흘러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네. 미국의 전체 경제가 네.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 패권을 주고 전 세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던 데 반해서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는 계속 줄어가죠. 사실은 자유무역 제도가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자유무역이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조업이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네. 자동차건 선박이건 모든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자유무역을 해가지고 오히려 손해나 나거든요. 예를 들면 한미 FTA 당시 우리가 서로 체결할 때만 하더라도 약 한국이 130억 달러의 흑자를 내던 걸 지금은 현재 한 260억 달러의 흑자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자체가 자유무역 협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 이후에 우리가 더 불리해졌구나. 이 협정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만약에 그 똑같은 직설적인 표현을 정치인이 했다면, 기성 정치인이 했다면 반감이 상당했을 텐데, 네. 미국인들에게 트럼프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엔터테이너로서의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 10년 넘게 그 리얼리티 쇼에서 당신은 해고야 하는 유행어까지 하면서 직설적인 표현으로 인기를 얻었던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봐오던 정치인에게 기대했던 그런 도덕 윤리적인 부분을 트럼프에게는 약간 느슨하게 좀 보기도 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 이제 정치인이 그랬다면 크게 혼이 났을 것이고 이제 연예인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연예인에게는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일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실 선거를 치르는 몇 달, 아니 지난 1년 넘게 동안 도널드 트럼프의 이런 면모는 미국 사람들을 굉장히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미국인 것이 자부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그 장면도 저희가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To see this guy, I don't know what I said. I don't remember. She gets out and she starts asking me all sorts of ridiculous questions. And, you could see there was blood coming out of her eyes, blood coming out of her wherever. They're bringing drugs. They're bringing crime. They're rapists. 네, 저런 말의 빚을 앞으로 이제 취임한 이후에 어떻게 갚을지 그것도 미국이 하는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겠죠. 뭐 대통령 후보 때까지야 모르겠으나 뭐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는 대통령 말 한마디 더구나 미국 대통령은 뭐 좀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표정하면 뭐 세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어떤 멕시코인에 대한 어떤 저런 뭐 과격한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비하적 발언들 이런 발언들 하나하나를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 그 메시지를 다 다듬어서 나가야 될 건데 그런데 과연 뭐 사람의 천성 어디 가겠습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런 발언들이 얼마나 완화될까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의심스럽고요. 하지만 미국 국민들은요 트럼프가 저런 말실수를 하다 별로 실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저런 사람인지 알고 뽑았으니까요.
네. 저도 동의하는데요. 네. 저게 나쁜 의미에서의 사이다 발언입니다. 저런 발언을 통해서 미국 그 특정 계층 또는 네. 특정 미국인들이 그걸 두고 시원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만약에 그거보다 더 강한 후보를 만났으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가 아니라 힐러리가 정말 못했구나. 네. 그러니까 힐러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트럼프가 이긴 게 아니라 힐러리가 졌다고 보시는 쪽이 더. 저는 정확하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네. 물론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겼기 때문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추진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우리나라하고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왕적 대통령제지만 미국은 의회가 움직이는 나라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공화당하고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그대로 다수당이 그대로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상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약간 늘어났지만 여전히 이제 마이너리티가 되어 있는 건데 네. 그러나 공화당이 모두 잡았다고 해서 트럼프의 정책을 모두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공화당의 대다수 의원들이 트럼프의 지금 가지고 있는 정책, 생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마더릿하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둥글둥글게 바꿔지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수락 연설하고 하는데 선거에 진 힐러리 클린턴은 보통 자 패배를 인정합니다라고 메시지 좀 내놓잖아요. 오늘 그런 게 없었네요. 마음이 좀 불편해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극히 예외적인 경우죠. 네. 또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하는 이 과정에 네. 흠집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한 사람은 깨끗하게 나와서 패배를 선언하고 네. 승리한 그 지도자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라는 이 멋진 연설 네. 이게 빠졌습니다. 네. 충격을 받으셨겠죠. 네. 힐러리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네. 미국 사람들에게 힐러리가 좀 지지를 못 받은 부분이 아닌가. 네. 승리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하면서 네. 그걸 넘어가서는 정말 지도자급의 행위와 말과 급을 보여주지 못한 네. 그것이 힐러리가 패배한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요, 추측인데요.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트럼프가 이기리라는 그런 미국인들의 비율은 낮았습니다. 오히려 네. 40여 %였는데 우리 시간으로 한 오전 11시부터 한 12시를 지나면서 네. 미국인들의 트럼프 당선이 오히려 클린턴 당선 예상률보다 높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보면 아무래도 클린턴이 어제 준비를 할 때 당선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준비를 했을 거다. 네. 그러나 탈락을 했을 경우 네. 낙선에 대한 건 아예 준비를 안 해왔을 거아요. 보통 사람은 두 개를 다 준비할 수도 있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준비를 안 했다가 갑자기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선 당시에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이 많이 싸우면서 자신이 경선 당시 경쟁자를 완전히 끌어안지 못하고 그 표를 가져오지 못한 힐러리 클린턴. 결국 포용의 문제겠습니다. 이게 다만 미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도 다 적용된 얘기겠죠. 끌어안을 수 있는 정치인의 승리. 바로 그것이 이번 선거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